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지구과학 원 시간이 됐고요. 교과서 127페이지입니다. 교과서 127페이지. 여기 보면 맨 위에 이제 사하라 사막에는 기원전 12,000년에서 기원 후기 100년까지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암각화가 있대요. 암각화. 사하라 사막 암각화. 근데 거기에 그려진 동물들이 기린, 코뿔소, 사자, 코끼리 등 사막에서 살 수 없는 동물들이 그려져 있다는 겁니다. 현재는 사막인데 어떻게 옛날에 그렸던 그 동물들을, 사막에서 살 수 없는 동물들을 사람이 그릴 수가 있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이런 동물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상상해서 그렸을까요?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제 가장 가능성을 따져보면 사하라 사막이 현재는 사막이지만 예전에는 사막 환경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런 기린이나 코끼리, 코뿔소 등이 살 수 있는 초원 환경이었을 거라는 거고, 이렇게 어떤 지역의 기후, 사막 환경을 나타낼 수 있는 기후나 초원 환경을 나타낼 수 있는 기후, 이런 기후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예전에서 현재까지 오면서 기후가 점점 변해왔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그런 사하라 사막의 암각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떤 요인 때문에 이런 기후가 바뀌는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 기후랑 기후, 다시 기상과 기후, 이 두 개를 좀 구분을 해볼 겁니다. 먼저 기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날씨랑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날씨는 야, 오늘 날씨 어때? 또는 내일 날씨 어때? 이렇게 물어보죠. 오늘이랑 내일의 날씨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비, 구름, 그날의 비, 구름, 바람 등의 상태를 나타낸 게 기상 또는 날씨이고요. 기후는 이렇게 야, 내일 기후 어때? 오늘 기후 어때? 라고 물어보기는 좀 어렵고, 야, 그 지역의 기후는 어때? 또는 북반구의 기후는 어때? 남반구의 기후는 어때? 이렇게 좀 큼직하게 어떤 지역을 물어볼 때 기후를 좀 택합니다. 그래서 기후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확인해 볼 텐데, 자, 기후란 어떤 지역에서, 교과서에 나온 거니까 여기에 줄만 치면 될 것 같아요. 교과서. 어떤 지역에서 오랜 기간 동안 평균적인 기상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상은 짧은 시간 동안에 일어났던 그런 날씨들, 대기 환경, 대기 상태 같은 거를 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기후는 특정한 지역에서 오랜 기간 동안 이 기상 상태를 평균적으로 낸 게 기후가 되겠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기후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의 오랜 기간 동안의 평균적인 기상 상태를 뜻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기후는 교과서 네 번째 줄을 보겠습니다. 자, 기후는 복잡한 지구 시스템 속에서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으며 천천히 변화하고 있다. 기후가 오랜 기간 동안 평균 낸 기상 상태를 의미하는데, 걔는 고정된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후를 바꾸게 하는 요인으로 그 다섯 번째 줄을 보면,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은 크게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기후를 변화시키는 데는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 두 가지가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 요인에 해당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 내용 보세요. 자, 자연적 요인이 먼저 나오죠. 자연적 요인.
크게 지구 내적 요인과 지구 외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대요. 자연적 요인에서도 지구 안쪽, 지구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제 지구 내적 요인, 그리고 지구 밖, 지구 외적 부분에서 일어나는 지구 외적 요인으로 인해 기후가 바뀔 수가 있는데, 먼저 나오는 건 일단 지구 내적 요인입니다. 그래서 지구 내적 요인을 정리를 해보면, 자, 교과서 두 번째 줄, 지구 내적 요인으로는 수륙 분포 및 빙하 면적의 변화, 그리고 생물의 증감 또는 화산 폭발과 같은 대규모 사건 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 내적 요인은 뭐랑 관계된 거냐면, 지구 안에 있는 권들 있죠. 기권, 수권, 직권, 그리고 생물권. 이런 각각의 권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발생을 하는 게 바로 지구 내적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하는 기권, 수권, 직권, 생물권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대표적인 예시들은 무엇이 있냐면, 자, 교과서가 소개하는 걸 먼저 보겠습니다. 수륙 분포와 빙하 면적이 변하면 지표에서 흡수하거나 반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달라진대요. 수륙 분포와 빙하의 면적. 첫 번째, 수륙 분포. 이거를 이제 대륙과 해양의 분포 변화라고 써보겠습니다. 얘가 기후를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대륙들이 모여져 있는 이제 하나의 초대륙 판게아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 대륙을 중심으로 해류가 위도에 따라서 높아진 곳이랑 온도가 높아진 곳, 낮아진 곳 이런 게 생기면서 어떤 흐름이 있었겠죠. 그때의 흐름을 제가 그릴 수는 없지만, 근데 이 대륙들이 분리돼 가지고 현재의 모습, 유럽,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필리핀,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식으로 그렸을 때는 적도를 기준으로 아열대 순환이 있고, 열대 순환이 있고, 그리고 극순환이 있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대륙들이 모여져 있을 때랑 대륙들이 분리되어 있을 때랑 서로 이 대륙과 해양의 분포하는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해수의 순환하는 모습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해수의 순환의 흐름이 바뀌게 되면, 걔가 원래 지구의 열적 불균형을 해소시키는 역할을 했었잖아요. 그 흐름이 바뀌니까 지구의 전체적인 기후도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륙과 해양의 분포 변화로 인해 해수의 흐름이 바뀌고 전체적인 지구의 기후가 변하게 된다. 다음 두 번째, 이제 빙하 면적의 변화라고 나오죠, 교과서에서. 자, 이거는 이제 지표면 상태의 변화라고 쓸게요. 지표면의 상태가 빙하냐 아니면은 사막이냐 아니면 숲이 우거진, 나무가 우거진 숲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태양의 반사율과 흡수율이 달라지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눈이나 빙하 같은 약간 얼음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눈이나 이 빙하 같은 경우에 태양 복사 에너지의 반사율이 굉장히 큽니다. 무려 약 95% 정도? 이만큼을 반사를 해요. 이게 뭔 말이냐면, 태양빛이 지표면에 들어오는데 이 지표가 눈이나 빙하로 되어 있는 얼음이라면 태양빛을 흡수하는 건 겨우 5% 뿐이고 무려 95%, 거의 들어온 만큼 전부를 다시 우주공간에서 지표로 들어온 이 태양빛이 다시 우주공간으로 나가는 양이 무려 95%가 되는 겁니다. 이걸 반사라고, 태양빛의
반사라고 얘기를 하고, 반사하는 정도를 반사율이라고 얘기를 하고, 눈이나 빙하 같은 경우가 반사율이 굉장히 크게 됩니다. 그냥 땅일 때는 정확히 그걸 외우고 다니지 않지만 그 표가 따로 있어요. 근데 조사를 했으면 좋았겠지만 한 높아봤자 50%도 안 됩니다. 그래서 눈이나 빙하일 때 굉장히 높다는 거. 그래서 눈이랑 빙하의 면적이 곧 지구의 기후를 결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태양 복사 에너지의 흡수율이 달라지죠. 눈이나 빙하의 면적이 넓으면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반사되는 정도가 더 많아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구의 기온은 낮아질 겁니다. 그래서 빙하의 면적이 증가하면 결국 지구 기온 감소가 될 것이고, 빙하나 눈의 면적이 감소를 하게 되면 지구의 기온은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눈이나 빙하의 면적이 줄어든다면 그건 오히려 지구 기온을 높이게 되는 현상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러면 눈이나 빙하가 더 녹을 거고, 그러면은 이 태양 복사 에너지에 반사하는 정도는 적어질 거고, 지구 기온은 또 오를 거고, 지구 기온이 오르면 눈이나 빙하는 또 녹을 거고, 이게 악순환이 반복이 돼요. 아무튼 그런 현상이 이렇게 눈이나 빙하의 면적에 따라서 지구의 기온이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지구 온난화는 점점 악순환이 된다는 거. 이 정도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러한 현상 때문에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게, 스키장을 가면 고글을 필수로 써야 되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스키장에 가면 눈으로 다 덮여져 있죠. 흰 눈으로 덮여져 있는데, 태양빛을 그 눈이 95% 정도를 반사를 해버려요. 근데 그게 우주 공간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걸 내가 맞아버리죠. 그러면은 그 태양빛에 들어있던 안 좋은 파장대의 빛들, 주로 자외선 같은 것들을 그대로 받아버리는 겁니다. 내 눈으로. 원래는 태양빛을 눈으로 쳐다볼 이유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쳐다보면 그것도 눈 건강에 안 좋지만, 원래는 이렇게 정면이나 땅을 바라보니까 태양빛을 눈으로 직접 받을 기회는 없었어요. 근데 눈 덮인 곳에 가면 그 눈에 햇빛이 반사돼서 내 눈으로 직접적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태양빛이 갖고 있던 해로운 이 파장대의 빛들, 자외선 같은 게 우리 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은 눈 건강에 안 좋겠죠. 그래서 스키장에서 고글을 필수로 쓰라는 이유가 이렇게 눈의 햇빛 반사율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구 내적 요인을 보면, 생물의 변화는 호흡과 광합성 양을 바꾸어서 대기 중 온실 기체량의 변화를 준다고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생물의 변화. 예를 들어 호흡하는 게 많다. 생물 수가 많아져서 호흡이 많아진다. 그러면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죠. 이산화탄소는 곧 온실기체입니다. 온실기체. 그렇게 되면 지구 기온은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물 수가 많아져서 호흡하는 생물이 많다. 그러면은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고 지구 기온은 증가를 한다. 그리고 화산 폭발. 교과서 내용을 보면, 화산 폭발로 대기 중에 방출된 화산재 등은 태양 에너지를 차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의 기온을 낮춰줄 수가 있어요.
이제 127페이지 밑에 그림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왼쪽에 빙하의 융해라고 해가지고 빙하가 녹아서 면적이 감소되면 태양 복사 에너지의 반사율이 낮아진다. 그래서 지구 기온은 올라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오른쪽에 보면 화산 폭발. 분출되는 화산재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차단해서 지구의 기온을 낮출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화산 폭발로 나온 화산재, 태양 복사 에너지 차단을 하죠. 그러면 지구 기온은 낮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지구 기후를 변화시키는 지구 안에서야 일어날 수 있는 일들, 대표적인 4가지를 봤고요. 뭐 그 외에도 굉장히 많지만 대표적인 예시 4가지만 소개를 했습니다. 화산 폭발 얘기를 좀 하면, 화산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폭발이 일어나면 뭐 용암도 당연히 흐르지만 수증기도 나오고 이산화탄소도 나오고 등등등. 근데 화산재들이 나와요. 화산재. 이 화산재는 굉장히 가벼운 애들이라 공기 중에 오랫동안 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기 중에 떠 있는 이 화산재가 굉장히 넓게 분포를 하면 태양빛이 지표에 도달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화산재 때문에 이 태양빛들이 차단이 돼서 이 지표가 평소보다 차가워지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화산 폭발로 화산재가 태양빛을 차단을 하면 지구 기온을 낮출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 내용 마지막 문장을 읽어보면, 자, 기권, 수권, 생물권의 각 요소들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태양 복사 에너지랑 지구 복사 에너지의 출입을 영향을 줍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4개 이렇게 나왔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지구 전체적으로 대기 대순환이랑 해류의 변화가 나타나고, 이를 통해서 지구 기후가 변하게 되죠. 그래서 지구 기후를 변화시키는 이 지구 내적 요인은 여러 권들의 상호작용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구 내적 요인이었고요. 자, 다음 지구 외적 요인을 볼게요. 여기는 좀 내용이 많은데, 자, 지구 외적 요인은 지구 내부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서 약간 천문학과 관련이 있어요. 우주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내용을 좀 보면, 자, 기후변화의 지구 외적 요인으로는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천문학적 요인과 태양활동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 예시로는, 자, 그림 16과 같이 자전축이 기울어진 방향과 각도 및 공전 궤도 20률이 변하고, 그에 따라서 태양과의 거리 및 태양 에너지의 입사각을 변화시켜서 지표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설명하고 있는 게 3개인데, 자전축의 경사 변화, 그리고 공전궤도 20률 변화, 그리고 세차 운동, 요 3개예요. 일단 첫 번째로 볼 거는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를 볼게요. 지구 자전축 기울기의 변화는 교과서에 뭐라 나와 있냐면, 자, 지구 자전축은 21.5도에서 24.5도까지 약 41,000년을 주기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 자전축의 경사가 커지면 계절에 따른 태양 복사 에너지의 입사각의 차이가 증가해서 기온의 연교차가 커지게 되죠. 현재 지구 자전축이 기운 정도는 약 23.5도예요. 태양이 있을 때 지구가 있고요. 이 태양과 수직한 이 공전 궤도면이 있거든요. 이렇게 공전 궤도면이 있어요.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이 원형이 있는데, 이 원형의 수직한 방향에 대해서 지구는 23.5도를 기울여서 이렇게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도의 기준은 이 공전 궤도면과 수직한 이 선에 대해서 얼만큼 기울어져 있느냐, 이거를 말하는 거고요.
이 자전축이 기운 정도가 21.5도에서 24.5도까지 변하게 돼요. 현재는 23.5도가 기울어져 있고 21.5도에서 24.5도까지 변하게 됩니다. 근데 이 주기가 41,000년이라는 거예요. 21.5도에서 다시 21.5도에서 자전축의 경사가 증가해서 24.5도가 됐다가 다시 원래대로 21.5도까지 돌아오는 이 주기가 41,000년 이라는 얘기입니다. 41,000년. 자, 근데 이 자전축의 기울기가 커지면은 기온의 연교차가 커져요.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여름이랑 겨울이 있는 이유는 태양으로부터 내가 이렇게 머리를 태양으로 쏠리게 있느냐 또는 머리를 태양으로부터 이렇게 비스듬히 있느냐, 그 두 가지 차이에 따라서 태양빛을 받는 면적이 달라져요. 태양빛은 이렇게 평행하게, 지구에 평행하게 오는데 지구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이렇게 태양 쪽으로 기운 방향은 좁은 면적에 태양빛이 이렇게 그대로 들어올 수가 있고요. 태양으로부터 반대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이 부분은 더 같은 양의 태양 복사 에너지를 넓은 면적에서 나눠받게 됩니다. 그래서 태양 쪽으로 향한 거랑 태양으로부터 비스듬히 있는 거랑 온도차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계절차? 계절 차이가 생기게 되고요. 더 많이 기울수록 더 태양 쪽으로 쏠려 있을수록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가 더 커지고, 더 많이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을수록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가 약해져 가지고 여름에 자전축의 경사가 커지면, 자전축의 기울기가 커지면 현재보다 여름에 더 뜨거워지고 겨울에 더 추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전축의 기울기가 감소하면, 현재 23.5도인데 뭐 21.5도로 감소를 하게 되면 현재의 여름보다 좀 더 시원해지는 거고 현재의 겨울보다는 좀 더 따뜻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온의 연교차가 지구 자전축의 경사가 클수록 연교차는 커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쉽게 정리를 하면 41,000년 주기를 가지고 바뀌고요. 그리고 21.5도에서 24.5도 사이에서 움직인다. 그리고 21.5도일 때는 계절 변화라기보단 연교차 작고 24.5도만큼 기울어져 있을 때는 연교차가 더 커진다. 그래서 아까 썼던 건데 계절 변화가 작다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연교차가 큰 거는 계절 변화가 크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는 지구 내부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구 외적, 천문학적과 관련된 요인이기 때문에 지구 외적 요인으로 분류가 되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로 볼 거는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 변화를 볼 겁니다. 자, 먼저 이심률이 뭐냐? 타원이 납작한 정도를 말해요. 그래서 이심률이 클수록 타원에 가깝고요. 이심률이 작을수록 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심률이 빵이다, 이심률이 제로다 라고 하면 그건 정확하게 원이고요. 이심률이 1이다 라고 하면 타원이 아니라 이제 직선이 되겠죠. 그래서 이심률이 1에서 0의 값을 가지는데 0이면 원이고 1까지 갈수록 점점 타원이 되고 1이 되면 이제 거의 그 타원이 아니라 직선이 돼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그 궤도가
원형일 때가 있고 타원형일 때가 있어요. 이거 교과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지구 공전 궤도는 거의 원 모양과 타원 모양 사이에서 약 10만 년을 주기로 변한다고 해요. 지구 공전 궤도의 20률이 커질수록 근일점과 원일점에서 태양까지의 거리차가 커지고 그 결과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의 차이는 최대 23%까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태양이 있고요. 지구가 그 주위를 돌죠. 두 가지 공전하는 모습을 그려봤습니다. 얘는 20률이 작아서 거의 원형인 거고요. 얘는 20률이 커서 타원의 형태를, 이제 공전궤도가 타원의 형태를 가졌습니다. 자, 원이 있을 때, 그러니까 공전궤도의 20률이 작을 때는 연교차가 비교적 작게 돼요. 뭐 물론 이따 세차 운동할 때 지구의 그 경사진 방향에 따라서 연교차는 조금 달라질 수 있긴 한데 다시 그냥 거리에 따라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도달하는 정도가 이제 먼 곳과 가까운 곳의 차이가 원일 때는 좀 적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전하면서 이 태양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이 있고 먼 지점이 생기게 되는데 20률이 작을수록 그런 거리에 따라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달라지는 정도가 작아지게 돼요. 그리고 타원일 경우에는 거리가 멀거나 가까울 때 태양 복사 에너지가 도달하는 정도가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데 이렇게 지구가 공전궤도면을 돌면서 이 위치에 있을 때가 있고 이 위치에 있을 때가 있겠죠. 이렇게 태양으로부터 먼 지점에 있을 때를 원일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태양으로부터 가까운 위치에 있을 때를 근일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과서 내용에서 이제 20률이 커질수록 근일점과 원일점에서 태양까지의 거리 차이가 커진다고 표현을 한 게 원일 때는, 그러니까 20률이 작을 때는 원일점이든 근일점이든 태양까지의 거리는 거의 비슷하고요. 물론 정확히 원일 때는 똑같겠지만 정확히 원이긴 어렵고 거의 원일 때, 거의 원. 그리고 타원일 때는 원일점과 근일점의 그 태양까지의 거리 차이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랑 이때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차이가 나게 된다. 그리고 이 지구 공전 궤도의 20률 변화의 주기는 10만 년입니다. 10만 년. 원에서 타원이 됐다가 다시 원까지 오는 그 주기가 10만 년이라는 얘기고요. 이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자, 10만 년 주기고, 그리고 20률이 클수록 이렇게 연교차가 커진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연교차 커짐. 20률이 클수록 연교차가 커질 수 있다. 잠깐만요. 연교차가 커진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이때가 만약에 여름이면, 이때가 여름이었는데 이때가 겨울이었고, 이때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아니, 정정할게요. 연교차가 커진다는 표현은 좀 안 좋은 것 같고, 거리에 따른 20률이 클수록 이제 원일점과 근일점의
태양 복사 에너지 양 차이가 크다.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의 차이가 커진다. 네, 이렇게 할게요. 미안합니다. 정정해서 미안하고요. 자, 20율이 클수록 원일점과 근일점의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의 차이가 커진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자, 아무튼 공전궤도의 이 20율 변화도 지구의 외적 요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구의 기후를 변화시키는 외적 요인으로 분류가 됐고요. 자, 이번에 제일 어려운 건데 세차 운동. 제일 어려우면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교과서 내용을 보죠. 자, 세차 운동은 지구 자전축이 기울어진 팽이처럼 회전하는 현상으로 약 26,000년의 주기로 일어납니다. 현재 북반구는 근일점에서 겨울이고 원일점에서 여름인데 약 13,000년 후에는 자전축 방향이 바뀌어 여름과 겨울의 위치가 반대가 될 것이다 라고 해요. 자, 세차 운동. 쉽게 말하면 팽이가 돌다가 팽이가 회전하다가 자, 힘이 약해지면 이 회전축이 회전 방향과 반대로 회전하는 현상을 보입니다. 그런 것처럼 지구 자전축이 회전하는 현상이 바로 세차 운동이에요. 이 세차 운동의 주기는 약 26,000년이고요. 세차 운동에 대해서 그림으로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자, 팽이가 있어요. 뭐 이렇게 대충 그릴게요. 팽이가 있는데, 자, 반시계로 회전을 시켰습니다. 제가 쭈루루룩 돌죠. 잘 돌다가 힘이 약해지면 이 팽이의 회전축이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서 돌 거예요. 반시계로. 자, 그때 팽이는 반시계로 회전을 하고 있는데 이 팽이의 회전축, 내가 팽이를 반시계로 돌렸으면 이 팽이가 비틀비틀 거리면서 막 이렇게 이쪽으로 갔다가 삥삥 돌면서 팽이 회전축도 돌면서 팽이 자체도 회전을 하게 되는 이런 현상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팽이가 쭈르르 가다가 잘 돌다가 팽이 회전축이 빙글빙글 돌다가 툭 쓰러지는 그런 현상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팽이를 했을까? 근데 그건 좀 의문이긴 한데 팽이를 해본 적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그래서 팽이가 반시계로 돌았으면 이 팽이의 회전축은, 지구로 예시를 들게요. 그냥 지구가 회전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반시계로 회전을 하고 있어요. 지구 자체는. 근데 이 지구의 회전축은 시간이 지나면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현재 지구의 자전축이 이쪽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게 아니라 시계 방향, 얘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축, 자전축이 경사를 지게 돼요. 여기서 이 지점에서 저기 칠판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보일라나?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바뀝니다. 지구 자전축이 이렇게 여기 있다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바뀌고요.
칠판 밖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그런 기울기. 그리고 이 상태에서 더 시간이 지나면 원래 자전축 방향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됩니다. 이 하나의 사이클이 26,000년 주기라는 거고요. 지구 자전축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지구 자체는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반시계 방향 이거 맞나? 이렇게니까 반시계 방향 맞죠?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을 하면서 이 회전축은 시계 방향으로, 자전축은 시계 방향으로 돌고 지구 자체는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하는 거. 그때 이 자전축이 회전하는 게 바로 세차 운동이에요. 세차 운동. 그래서 이 세 개가 막 종합적으로 일어나면서 결국에 지구의 기후가 바뀌는 건데, 일단 세차 운동 마저 얘기를 하고, 자, 그래서 세차 운동의 영향으로 위에를 좀 지울게요. 세차 운동의 이제 영향으로, 저는 위에다가 쓰지만 여러분들은 세차 운동의 영향을 밑에다 쓰면은 좀 더 정리가 깔끔하게 되겠죠. 자. 일단 지구 자전축이 경사를 갖고 있습니다. 23.5도 경사져 있죠. 이 경사진 것 때문에 계절 변화가 나타나요. 태양 쪽으로 지구가 기울어져 있을 때 여름이고, 태양의 반대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을 때 겨울이 됩니다. 그런 상황인데, 자, 그걸 이제 태양의 남중 고도가 높을 때 여름이다라고, 아니다 이렇게 오케이. 태양의 남중 고도가 높을 때 여름, 또는 쉽게 생각하기 위해 태양 쪽으로 기울었을 때 여름. 그래서 태양이 있고 지구가 이렇게 도는데, 북반구에 있는 사람은 지금 지구 자전축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현재는. 북반구에 있는 사람, 지구의 적도를 기준으로 위에 있는 사람들은 태양의 왼쪽에 있을 때, 공전 궤도상의 왼쪽에 있을 때 태양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고요. 지구의 공전 궤도상의 오른쪽에 있을 때 이 북반구 사람들은 태양의 반대쪽으로 기울어져 있게 되고, 이때는 북반구가 겨울이 되는 거죠. 이럴 때 북반구가 여름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남반구는 이때 반대로 겨울이고, 그리고 우리가 겨울일 때 남반구는 여름이 되는 거고요.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자, 13,000년이 지납니다. 그러면 자전축 경사 방향 현재 반대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지구가 현재 여름 위치에서 태양의 반대편으로 가야 여름이 되게 됩니다. 뭔 말이냐면, 자, 세차운동 26,000년 주기로 나타난다 했어요. 그러면 지구 자전축 방향이 정반대가 되려면, 현재 정반대가 되려면 26,000년이 아니라 13,000년이 돼야겠죠. 처음 모습으로 되돌아오는 게 26,000년이니까 현재 경사에 정반대가 되려면 13,00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자전축, 13,000년 후 자전축 기울기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원래는 이 위치에 있을 때 여름이었는데, 13,000년 후에 지구 자전축 경사가 바뀌고 나서, 정반대로 바뀌고 나서는 북반구 입장에서 이 위치는 겨울이 됩니다. 그리고 태양의 정반대로 가야지
여름이 되는 거고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13,000년 후에 지구 자전축의 경사 방향이 반대가 되면, 현재보다 반대가 되면 원래의 위치에서 태양의 반대쪽으로 가야지 원래의 계절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원래 여름이 나타나던 위치에서 태양의 반대로 가야 여름이 나타날 수가 있다. 이게 세차운동. 자, 근데 현재는 이 공전궤도 이심률이 작긴 하지만 있어요. 완전 원은 아니고 살짝 타원입니다. 자, 현재 공전궤도를 과장해서 완전히 타원처럼 그려볼게요. 깔끔하게 안 그려지네. 오케이, 이렇게 그려버려요. 자, 그러면 지구 원일점, 근일점 나타나겠죠? 그리고 현재의 자전축 기울기 어떻게 돼 있느냐?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원일점일 때, 여기가 원일점이죠. 태양으로부터 먼 곳, 원일점. 태양으로부터 가까운 곳, 근일점. 이렇게 있죠? 그러면 현재는 원일점이랑 근일점 중에 어디에서 여름이 나타나느냐? 우리 북반구로 따질 거예요. 북반구로. 자, 북반구가 태양 쪽을 향하고 있는 곳 원일점이죠. 현재 원일점에서 여름입니다. 근일점에서는 겨울이고요. 자, 근데 13,000년 후 세차운동만 고려하면, 딴 거 다 무시하고 세차운동만 고려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 북반구 원일점에서 여름입니까? 겨울입니까? 겨울이 되죠. 근일점에서 여름이 돼요. 자, 그러면 뭘 알아낼 수가 있느냐? 현재 원일점에서 여름인데 13,000년 후에는 근일점에서 여름이 돼요. 그러면 애초에 아무튼 원래는 태양으로부터 멀리 있을 때 더운 여름이 나타났는데, 세차운동이 진행이 되면 태양으로부터 가까울 때 여름이 되니까 여름의 더운 정도를 비교를 하면 현재보다 13,000년 후에 더 더워지는 거죠. 그리고 겨울을 비교하면 지금은 태양이랑 가까울 때 겨울이에요. 그러니까 그나마 덜 춥죠. 근데 13,000년 후 태양을 더 멀 때 겨울이 와요. 그러면 현재보다 13,000년 후에 겨울은 더 춥게 된다. 그래서 이제 13,000년 후에는 이제 근일점에서 여름이 되므로 세차 운동만 고려를 한다면, 다른 영향 무시하면 더 더운 여름이 될 것이다. 다른 거 무시하고 세차 운동만 고려를 한다면 13,000년 후에는 근일점에서 여름이 되니까 더 더운 여름이 된다. 그래서 이런 걸 문제로 낼 때 남반구를 또 물어볼 수가 있어요. 남반구는 현재 근일점에서 여름이고 원일점에서 겨울이에요. 근데 13,000년 후가 되면 원일점에서 여름이 되고 근일점에서 겨울이 되죠. 남반구는 좀 더 13,000년 후가 덜 더운 여름, 덜 추운 겨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물어볼 수도 있고 연교차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현재 연교차랑 세차운동만 고려한 13,000년 후에 북반구 연교차를 비교하면 북반구의 연교차는 현재보다 13,000년 후가 더 크게 된 겁니다. 연교차는
현재보다 13,000년 후가 더 크다. 세차 운동만 고려를 하면. 이렇게도 문제 보기가 나올 수가 있고, 이거를 북반구로 안 물어보고 남반구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악랄하거든요, 이것도. 근데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이해만 딱 되면 태양 쪽으로 기울으면 여름, 그리고 자전축의 기울어진 방향이 변하는 게 세차 운동, 그리고 걔가 26,000년 주기. 이것만 기억을 하면 사실 문제가 어떻게 나오든 남반구, 북반구 차이만 또 알아두시면 세차운동 관련해서 아무리 꼬아서 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다 맞출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 오늘도 참 점점 길어지는데 벌써 45분이에요? 망했다. 마지막 인위적 요인만 아니다. 여기까지 하죠. 더 하긴 그렇고. 네, 이상입니다. 길어져서 또 미안합니다.